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지켜주네요. 오늘 좀 위아래 롤링이 있는 시장입니다. 세론적 측면일까요? 아니면 실망감일까요? 일단은 어제 올려놓았고 여기서 추가 방향성은 그래도 플러스로 잡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시선을 둬야 할지 두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SOFC, 그러니까 그 간밤에 미국에서 올랐었던 종목들이 투자 힌트를 주는 때가 참 많은데 SOFC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선 LNG는 계속된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증권주에 대한 시선 또한 지금 구간에서 다시 점검받고 싶은 것 또한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일단 먼저 저희는 SOFC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긍정이고 심지어 이주호 본부장님은 올긍정입니다. 3,300 시대는 뭘 사도 된다라는 의미인지 잠시 후 들어보고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자, 연료전지고요. 이 연료전지는 그 차세대 원자력 SMR 보다 더 빨리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송전망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흐름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범퓨, 두퓨, 에퓨 지금 다 흐름 나오는데 자, 긍정의 의견 더 들어볼게요. 지금 김태성 본부장님. 네. 움직이는 건 너무 근거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데 여기에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는다 하더라도 최소 3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LNG라든지 천연가스만을 믿고 갈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소외를 좀 받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여전히 신재생 쪽에 태양광과 풍력은 조금은 소외된 에너지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보니 이 SOFC라고 하는 기술에 많이들 관심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를 바탕으로 지금 재활용하는 사이클 이제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긍정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모두 다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종목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종목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것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건물용 연료전지에 특화되어 있는 본업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는 상승률 변동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시장에 이제 대장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상승률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자체도 굉장히 또 크게 쏠린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방향계 역할을 할 종목도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투자 전략을 좀 찾고 계시다면 숨어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미코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미코와 연결고리도 있고 미코 세라믹스를 통해서 SOFC 기술력을 또 이제 장착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지금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에 시청자분들의 지금 현재 포트의 상황에 맞게 저는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시가총액이 너무나 좀 작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공통적으로 수주잔고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수주잔고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앞선 세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나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는 근거는 확실한데 그럼 왜 그 종목이어야 하는가?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쪽이 있어서까지 그러면 아무거나 다 봐야 되는 것인가 보다는 수주잔고라고 하는 하나의 특 키워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자리를 좀 더 보고 있는 미코에 더 점수 주고 계시는 현재 구간이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증권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 어제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 전부터 증권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긍정이었습니다. 사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ETF 증권도 굉장히 좋게
오늘 아침까지도 그 얘기를 해주셨단 그쵸. 말입니다. 그럼 더 멀리 보는 것 같고 이조 본부장님의 의견이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톤은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톤은 네. 50억 유지 쪽으로 일단은 기울어진 것 같은데 명확한 얘기는 안 나왔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증권주가 힘이 더 세질 수 있다 관점으로 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증권 사실 지금 뭐 오른쪽이 더 높습니다. 차트상. 일단 시장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과가 명확하게 안 나왔다가 좀 약간 지금. 예, 지금 저렇게 네. 조정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와 지금 Q&A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50억이라는 워딩을 해줬으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국회라던가 맡기겠다라는 느낌 이게 사실 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증권주들 일부 대부분 종목군들이 약간 보합권 아니면 약보합권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50억으로 다시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네.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증권주가 더 갈 수 있냐 없냐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때 메커스였나요? 그거는 그때. 자사주. 아, 네. 자사주. 네. 지금은? 지금 뭐 자사주 높은 것도 좋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네. 오히려 주주 환원책이 잘 될 주주 수 있는 환원. 기업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사들. 예.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0%가 안 넘습니다. 네. 그 이 말인즉슨 뭐냐면 주주 환원책이 잘 되려면 한쪽으로 지분이 쏠려 있으면은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환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대주주가 명확하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주주 환원책이 이루어지려면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뭐 두나무 쪽과 함께 예. 테더 부사장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도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지주 쪽으로 흐름을 한번 보자 의견이시고, 근데 오늘 지금 뭔가의 실망감 때문인지 음봉처럼 보여지는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ETF 증권 또한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저는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면 신규로 접근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됐고 일정 부분에 이제 실망감은 보이지만 그게 패닉셀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천천히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애둘러 표현을 좀 정제하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했지만 콕 집어서 주식시장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예.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그 외에 자산시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 걸로 봐서는 지금 장중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또 교란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아마 장 마치고 나서 인터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봤던 것은 현재 정부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힘을 죄송합니다. 네. 주식시장에 굉장히 힘을 좀 강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1순위로는 저는 증권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만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도 애들로 또 표현을 네. 강하게 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지주사 혹은 이제 이런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은행주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 한 섹터 하나 남죠. 그럼 보험주는 보험. 어떻게 해요? 근데 보험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도 보고 은행도 봐야 되는 상황 속에 보험까지 본다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은 조금 소외시키고 앞서 이제 두 섹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7월 때 만들었었을 때 네. 끼보였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뭐 정고 돌파라든지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더 힘이 거세졌다라는 거 네. 여기서 좀 확인이 되네요. 두 분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점 이어가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AI 거품은 무슨?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좀 보겠는데요.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일단 오라클은 너무 많이 아침부터 들으셨을 것 같고 사실 뭐 어제부터 들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요. 이쪽도 지금 말이 나옵니다. 이쪽에 인공지능에만 가장 큰 규모의 지원 금액 30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AI에 30조. 그리고 반도체 함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2의 엔비디아 키우겠다라는 그 후보 시절부터의 의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일단 지금 뭐 사실 오늘은 오라클 연결고리 있는 쪽에서도 또 많이 오르고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붙으니까 또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조 본부장님인가요? 김태성 본부장님인가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MLCC까지 엮여 있었던 종목 그리고 반도체 엮여 있는 종목 AI 소프트웨어라는 테두리를 좀 더 확장시켜서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명확하게 미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네. 하드웨어는 지금 그 안에서 순환매가 그죠. 돌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지금 기술력을 선보이는 기업이라든지 실적과 함께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믿음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의 대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맞아. 이들도 지금 힘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나마 실적이 나온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봉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조정도 너무 깊었었고 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놓고 보면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다소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믿고 베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지금 다수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향후의 가이던스조차도 명확하게 실적을 내볼 수 있겠다는 명분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만약 소프트웨어를 관련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개장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AI 산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뒤늦게 쫓아오기 시작을 했지만 가장 무서운 시세는 지금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삼성전기를 더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기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색안경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너 지금 사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면 못 사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와야 좀 살 수 있을 법한데 지금 삼성전기도 조정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이럴 때는 관심 종목에 등록을 좀 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17만 원 범위, 그러니까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레인지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는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삼성전기는 최근에 그래도 한번 믿음을 좀 보내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고 오늘 보시고 나서 쫓아가기에는 위치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음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포트 구성 관리에 있어서는 네. 대한민국 시장에서 AI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전력과 반도체예요? 첫 번째는 전력이고 네. 두 번째는 반도체고 세 번째는 전선, 네 번째는 원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만족도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들어가지 않네요.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핫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쟁점이고요. 바로 로봇 보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오늘 올 긍정이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로봇 또한 어느 정도 우선순위인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조선주랑 같이 수급의 틀을 잡았던 게 로봇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 그때 제한적인 수급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의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키워드 좀 보세요. 지금은 아직도 물류 쪽일까요? 스마트 팩토리? 사실 물류 같은 경우는 좀 노란봉투법 이슈 나오면서 네.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는 저는 원익홀딩스. 지금 메타가 네.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바꿨던 이유가
메타버스로의 도약을 위해서 메타라고 사명을 바꿨는데 지금 메타도 이제 로봇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익홀딩스는 사실 메타랑 로봇 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는 기회를 찾아본다면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 대기업과 연결돼 있는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쪽인데 저는 이쪽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 안에서 순환매를 생각해 보면 다음 타자는 결국에는 로봇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고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로봇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다 로봇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도 로봇 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협동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저는 로봇 쪽으로 간다라고 완전히 이제 방향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클로봇 같은 경우가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대 쪽과 관련돼 있는 로봇주들 뭐 KNR 시스템이라던가 클로봇 이 두 종목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또 새롭게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대 로봇 쪽으로 좀 더 주시하려면 클로봇은 이미 너무 올랐고 그럼 아예 현대차 그룹 쪽으로 보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에요? 네. 저는 현대차 그룹 안에 로봇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현대오토에버는 그 기업 그룹사의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로봇 공장 만들고 이제 반도체가 아니죠.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할 건데 그럼 그 안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현대오토에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말에 현대오토에버 저에게 탑픽으로도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좋은 관점 주고 계십니다. 현대차 쪽으로 보신다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뉴스를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까요? 방산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중립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러시아와 폴란드 간밤 충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방산주가 근데 그 전부터 좀 수급이 모여진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빠져나와서 방산으로 다시 또 순회하는 거냐 이 얘기가 3,300 만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사면은 여기에 로봇까지 껴있으니까 강했었던 거 맞고 근데 오늘은 이제 드론 쪽이라든지 다른 쪽과 같이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 보게 되는데요. 양감인 것 같아요. 지수가 같이 가면서 방산주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 하나 그리고 방산주가 지금 다시 힘을 모이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방산주들의 상승은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지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없으신 분들이 이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기존의 방산주들의 방향을 잡으면서 오늘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시세가 강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주항공 쪽에서 압축을 해보면 저는 세트랙 I를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드론 쪽을 보시면 퍼스텍 스페코바 이런 이 작은 방산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뉴스가 나온 기업이 하나 있죠. 에이럭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에이럭스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교육이랑 우리가 또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에도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에이럭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드론을 이제 취급을 하는 기업으로 이 작은 사이즈의 드론으로 교육용 지금 드론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연속성보다는 테마적인 흐름을 본다면 대형 방산보다는 이제 중소형 방산에서 나름의 이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추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우주항공은 세트랙 I, 드론 쪽은 에이럭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럭스, 중소형 그리고 세트랙 I 오늘 강합니다. 오늘 세트랙 I 셉니다. 계속해서 추가 흐름 이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쪽 좀 궁금해져서 하나만 이조 본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신재생 쪽에서 지금 또 워딩이 나왔습니다. 당장 해법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근데 이쪽은 워낙 글로벌리 기조와 함께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해상풍력은 이미 뭐 사업적인 진행 뉴스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수급의 문제인데 오늘 좀 붙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때문에 좀 기대감 속에서 예.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신재생 예. 시장이.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신재생 기업들이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 때문에 조금 기대감 속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아리백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떠한 실적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력도는 있다. 네.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다. 다만 이제 오늘의 반등이 연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긍정 주셨는데 만약에 신재생 있었으면 중립으로 주셨었던 거였네요. 그럼? 아니요, 그래도 그래도 줬을 것 같아요. 긍정 줬을 지금 것 같아요? 지수가 최고가인데 네. 여기서 어떻게 부정 드립니까? 아. 그래서 긍정 드렸고 다만 이제 저는 만약에 신재생 쪽에서 답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 네. 그나마 저는 OCI 홀딩스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네. 있고요. 폴리실리콘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반사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굳이 하나 꼽아서 본다면 OCI 홀딩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CI 홀딩스까지 이쁜 종목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을 건데요. 반도체 보겠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요즘 네. 기판들이 좀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대덕전자가 차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기판이 좋은지는 꽤 됐어요. 네. 네, 꽤 됐죠. 뭐 대덕전자도 뭐 하루 아침에 급등한 게 아니라 사실은 꾸준히. 최근 몇 개월 동안 약 한 9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갈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기준점은 기판하면 이스페타시스를 봐야 되겠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LB 초고다층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지난주에 레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많이들 좀 보셨을 텐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증설을 완성했고요. 또 이제 증설한 이후에 인력도 다 충원이 되었고 그런데도 지금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쳐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어 보이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덕전자는 호가의 물량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기업이라서 예.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팔기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변동성은 TLB 쪽에서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쪽도 어제 그제 너무 이제 크게 달렸죠. 시세가 좀 나와서 사실 거라면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하고 저는 지금 반도체는 2등주, 3등주 후순위보다 일단은 대장주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엔비디아가 비록 간밤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씩 약간의 균열들은 좀 생기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 균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섹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지도 맵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로드컴이 올라오고 예. AMD가 올라오고 엔비디아도 여전히 강하지만 언제든지 조금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는 사실 2등주, 3등주는 1등주가 2%, 3% 빠질 때 5%, 7%는 그 이상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장주라는 게 맞고 네. 기판을 본다면 이스페타시스의 조정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도 반도체 종목 점검 받겠습니다. 원익 IPS와 FST 역시나 그러면 걱정 없을까요? 네, 두 개의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그쵸. 지분 투자하는 게 저는 항상 삼성 파운드리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나왔지만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 더 가니까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토픽은요, 콘텐츠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의 토픽, 스튜디오 드래곤, 네. 폭군이군요. 네, 이거는 김세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네. 사실 지금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 드라마가 너무 네. 흥행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봤는데 네.
처음에는 좀 약간 식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청률이 15%.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뭐 영어권 말고 지금 글로벌 2위 지금 인기몰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하반기에 지금 16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9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 흥행 속에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M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티빙이라던가 OTT 사업과에 연결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만 1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을 볼 수가 없네요, 오늘은. 네. 예, 오늘보다는 이제 추가 전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코리아 FT 네. 최근에 뉴스 계속 나오는데 수세도 지금 반영시켜가잖아요. 네. 꾸준히 가져가나요? 일단 일부는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을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자동차 쪽에 수급을 좀 보태주기에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쪽이 워낙 지금 강한 상황이라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셔서 자꾸 HTS, MTS 볼 때마다 손익률이 줄어드는 거 보실 바에 일부 좀 챙기셨다가 기술적으로 이제 6,500원에서 6,200원 이 레인지 범위 안으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추가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는 일단 좀 차익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 예쁜 구간에서 지지를 잡는다면 그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저희는 점검 받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지금 플러스권 그래도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3,334선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 현선물 매수네요. 선물 쪽에서 그래도 매수 현재 확인이 됩니다. 매수 강화폭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 끝까지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끌어가는 지금 현재 움직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이어지는 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